자, 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920년대에 이제 벌어졌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외의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지껏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해왔던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의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기가 선생님이 되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 라고 했는데, 그 식민지 시기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20, 30년대 예, 이제 국외에서의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되게 이름이 비슷한 군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대한독립군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대한독립군 이름이 되게 비슷해. 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그다음에 또 조선 시리즈가 있어요. 조선 이제 혁명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다 비슷한 이름. 그다음에 그걸 다 이끌었던 또 이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도 또 다 이제 나오고 해가지고 막 헷갈리고 머리에 쥐가 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와주는 의미로 이 부분은 형성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뭔가 이렇게 또 내용 정리를 한번 쭉 해주면 그걸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 그런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 요만하게 이렇게 나오게 찍는 것도 좀 더 집중력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높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선생님이 이제 얼굴을 넣었어요. 너무 부담스럽나요? 참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만주 지역에서의 이제 무장 독립 전쟁의 내용을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지도는 1910년도에 이제 간도 지역의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이전에 이제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아는 애 나왔네요. 여기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삼원보의 신흥학교들, 그치, 이런 것들 등등등등, 뭐 이쪽에 학교, 이쪽에 뭐 독립운동 단체 이렇게 해서 사실상 1910년도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막 당하기 시작한 요 시점에는 1910년도에는 이렇듯 간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해서 뭔가 기초를 닦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19년도에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계기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이 국외에서의 무장 독립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지도 넘어가서 보면요. 이 지도는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똑같은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들어서 사실상 그 전에는 이 지역에 막 흩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크고 작은 독립운동 이제 부대가 활동을 했다면, 이때는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얘네들이 좀 이렇게 결집을 해요. 지역별로. 그래서 여기서 뭐 대한독립군, 그다음에 뭐 북로군정서군, 서로군정서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힘을 합쳐가지고 이때 활발하게 전개했던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도. 여기 백두산이고, 이거 무슨 강일까요? 압록강이겠지, 얘들아. 그치? 여긴 두만강이겠지, 그치? 그래서 강이 있잖아? 그 여기가 이제 국내의 접경지역이잖아요. 이게 국경선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1920년도에 이제 여기서 싸울 순 없잖아. 여기에 일본 애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의 전투를 벌였냐면,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국내 진공 작전을 벌여가지고 이제 야밤에 이제 일본 애들 막 다 경비가 허술하고 잘 때, 깜깜해서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 막 밤에 강을 넘어가가지고 몰래 일본 경찰서를 공격하고 치고 빠지고, 군부대를 공격해서 치고 빠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기록에 의하면 1920년도에만 1600회가 넘는 그런 횟수로 치고 빠지고 이거를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화가 날 때는 이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 독립군을 소탕한다고 쳐들어오게 된 게 바로 여기서 일어난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여러분들 지도에다가 58페이지 지도에다가 여기 봉오동이랑요, 그다음에 여기 청산리 표시해 놓으세요.
위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이 이제 다 1920년도에 일어난 전투였는데 정말 우리나라 35년의 이 식민지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일본에 대항한 이 무력 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이제 양대 산맥의 전투가 이제 봉오동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봉오동 전투 관련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봤어요, 여러분들? 몇 센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잔인해. 여러분들 보기엔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쟁 영화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니까 화가 난 이제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이 봉오동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그 독립군들을 잡으러.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활약을 열심히 했다 한들 화력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이렇게 전면전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봉오동 전투에 어떻게 걔네를 유인해가지고 약간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그 함정에 얘네가 들어왔을 때 총 공세를 이제 펼치는 그러한 식의 전투로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이제 일본을 처음으로 무찌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명이 전사를 했는데 일본은 450명 정도가 전사를 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둔 빛나는 값진 승리가 바로 이 봉오동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빛나는 승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전투죠. 영화도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근데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부대들이 연합한 이제 군대가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크게 대승을 거뒀던 게 1920년 6월에 일어난 이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안 그래도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얘를 치러 갔는데 또 여기서 일본이 우리에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온 전투가 바로 이제 청산리라고 하는 이제 전투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땅은요, 이제 일본 땅이 아니죠.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중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대 병력을 이끌고 이 지역을 이제 독립군을 잡으러 가기가 쉽지 않았던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이에 당시 일본이 어떤 이제 꼼수를 쓰냐면요. 선생님 여기다 써놨는데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자작극이야. 여기에 이제 훈춘 사건은 뭐냐면 이 지역에 일본 공사관이 있었어요. 일본 공사관이 있는데 스스로 이제 애들을 사가지고 당시 중국에 말 타고 다니는 이제 도적들이 있었어. 마적단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야, 니네 언제 우리 거기 영사관 공격해. 그럼 내가 뭐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걔네를 이제 매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스스로를 공격을 하는 이제 자작극을 벌여서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거지. 야, 지금 얘네가 우리 쳐들어왔어. 이거 독립군의 소행이니까 우리가 쟤네를 치러 가야겠어. 하면서 이제 명분을 하나에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제 명분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큰 부대를 이끌고 25,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이끌고 당시 이제 독립군을 치러 다시 한번 일본이 이제 이 만주 지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전에 중국 정부가 우리 독립군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 그 지역에 이제 막 퍼져 있던 독립군들이 이때 청산리로 이제 집결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백두산 옆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산세가 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의 대병력과 전투를 벌여. 약 6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이 병력의 이제 그런 전투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정말 우리가 빛나는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 한 1200명 넘는 이제 군대가 이제 사람들이 죽고, 우리는 한 60명 정도 피해를 입고, 여기 글씨가 선생님 얼굴 때문에 잘리네. 연합부대가 대승을 거두었다. 대승이라고 옆에 쓰세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 서군의 이제 연합부대가 여기서 이제 크게 활약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일본을 크게 물리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남아있는 이 사진은 여기 앞에 되게 위풍당당하게 앉아 계신 이분이 이제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로 군정 서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사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교과서 여러분들 거기에 실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20년이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두 번에 걸친 일본에게 큰 대승을 거뒀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는 다 너무 힘든 그런 시련들이 계속 닥쳐옵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은 뭐냐면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본이 우리 독립군을 이제 소탕하러 2번이나 갔지만 다 졌잖아. 근데 그냥 돌아갈 수 없겠죠.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당시 간도 지역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인들이 사는 그런 이제 한인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으로 군인과 군인이 사실 싸워야 되는데 그냥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고 그 이제 한국 사람들 사는 동네를 이제 완전히 불질러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이제 벌이게 돼요. 이 사건을 간도 참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서 희생을 당하고 더 이상 여기서는 어떤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완전히 일본이 그 싹을 잘라버리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이제 간도 참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59페이지에 요거 이제 지도 똑같은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독립군들이 어쩔 수 없이 이때 여기 밀산에 잠깐 집결을 해서 이제 조직을 추스른 다음에 야, 누구누구 살았어. 누구누구 여기 지금 살았어 하면서 이제 여기서 조직을 추스려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여기 어느 땅이에요? 러시아죠. 여기는 러시아죠.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독립군들이 대장정의 이동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로 넘어갔던 이유가 크게는 이제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 소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한테 야, 우리가 너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상 그 전까지 독립운동은 다 각계 전투로 뿔뿔이 흩어져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하나의 큰 일본에게 타격을 주기가 어려웠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좀 더 구심점을 가지고 일제 대항하자. 그래서 뭔가 조직을 이제 합하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일을 벌이게 돼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되게 힘들게 갔겠죠. 기차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갔겠어요. 러시아가 이제 추격을 계속해서 얘네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피해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안 볼 때 또 막 평지가 아니라 막 깎아지르는 산세를 타고 막 이렇게 힘들게 또 여기 얼마나 추울까요? 그죠? 그 먼 대장정의 길을 이제 자유시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갔잖아? 근데 갔어. 이제 하나의 통합된 이제 뭔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1920년대죠.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이제 그 독립운동도 민족주의자 계열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통합된 조직을 만드는데 이때 얘네만 간 게 아니라 연해주에 있는 애들, 다양한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하는 애들이 사실 여기 다 모였거든. 근데 모여서 독립된 조직을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게 내분에 빠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우리에게 니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지급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도부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군에게 뭘 요구했냐면 무장해제를 요구했어요. 무장해제가 뭐냐면 얘들아, 무기를 다 버리라는 거야, 무기를. 근데 무기를 사실 군인들한테 무기라고 하는 건 목숨과 같은 건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이제 서로 내분에 빠져서 약간 의견도 달랐던 데다가 러시아가 무장해제를 요구하게 되자 일부 사람들이 군대가 이제 거기에 무장해제의 이런 그 명령을 안 들은 거죠. 그들의 요구를 조건을 거부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무차별 폭격을 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슬프죠? 그래서 여기서 힘들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로 넘어갔는데 그 윗동네에 가가지고 또다시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서 희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서 이제 희생되면서 결국에는 더 이상 또 여기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고 통합되는 이런 정부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까 러시아에서 자유시 참변을 당한 독립군들이 다시금 컴백을 만주 지방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갔다 왔다 한 게 약 1000km가 넘는데요. 그 이동 거리가 정말 눈물겨운 이동이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약 한 300km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1000km가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거기를 걸어서 간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1920년대에 승리를 거뒀지만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을 겪고 다시금 만주로 돌아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정말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만주로 와서 다시 한번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이제 재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세 개의 이제 지역에서 세 개의 부서가 등장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이 참의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별로 세 개로 이제 독립 조직이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래서 1920년대에는 초에는 이렇게 우리가 값진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 힘들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쵸? 그래서 이 3부는 군사 조직이기도 했고요. 당시 우리 이 조선인들의 행정을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 자치 조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가 조직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가 1920년대잖아. 근데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얘네들을 추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소탕을 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러시아로 넘어가서 소탕을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만주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부를 조직하고 다시금 뭔가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어떻게 얘네를 어떻게 씨를 말려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가 뭘 하냐면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맺습니다. 일본이.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안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좀 추가로 내용을 이제 이해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1925년이 어떤 해였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게 19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일본이 뭔가 독립운동을 옥죄려고 뭔가 막 본격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 국내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 무장 투쟁을 하는 애들을 누르려고 미스의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뭐냐면 여기는 일본의 손아귀가 닿는 곳이 아니잖아요. 중국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스야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고위 관료가 이 중국 관료와 맺은 협정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동네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애들 이렇게 발각하면 나한테 넘겨.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게.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랑 일본이 협조를 해서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이 이 미스야라고 하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런 독립운동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자 지금 이제 부서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대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의 통합된 부서를 만들자라는 이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로 이게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네요. 그죠? 통합되지는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개로는 통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북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혁신의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만주 지방을 중심으로는 국민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니지만 각각의 2개의 북만주 지역에 하나, 남만주 지역에 하나 이렇게 2개의 이제 조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폐합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1920년대 국외 무장 독립 투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 이해가 잘 되나요? 어렵나요? 자, 1920년대의 국외의 무장 독립 전쟁과 관련해서 설명할 게 딱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단체는 바로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의열단.
무슨 뜻이냐면요. 의로운 일을 맹렬히, 그치? 당시 실행하는 단체다라는 뜻으로 당시 이제 3.1운동 이후에 만주 지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되게 비폭력적인 그런 평화 시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든 김원봉 선생님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사실 독립을 쟁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제의 주요한 기관과 그다음에 주요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하는 힘으로 어떻게 처단하는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 굉장히 폭력을 이제 이용한 그러한 이제 독립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0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단체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제 이걸 만든 김원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남만주 삼원보에 신민회가 만들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들고 김의상, 김상옥, 나석주라고 하는 분의 이제 내용이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분들의 이제 활동인데요. 암살, 테러, 파괴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활동을 했던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특히 김원봉 선생님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같이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 하면 뭐 김구, 윤봉길, 뭐 안중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영상 후반부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해방을 맞고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하지만 친일 경찰에게 고문을 받는 치욕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 1948년도에 이제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우리는 반공이었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뭔가 그런 국가 체제를 갖추는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고 타협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이런 업적을 얘기하거나 하는 거는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에서는 그런 이유로 잊혀지고 북한에서는 또 이제 나중에 월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독재 체제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김원봉 선생님이 숙청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서 잊혀지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 김원봉 선생님의 그런 업적에 비해서는 너무나 잊혀진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 김원봉 선생님의 이런 업적과 행적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언급하고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다시금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약산 김원봉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40년대에 이제 국외의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또 이제 김원봉 선생님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의 국외의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뤘어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나요? 어땠나요? 아무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930, 4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